예, 안티차입니다. 잠시 외출 나갔고요. 예, 태풍이 지나가고 소나기가 오고 또 금방 이렇게 비가 그쳐서 햇살이 비칩니다. 제가 잠시 있다 소송장 쓰는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전산과를 나왔는데요. 법학과도 아닌 네가 무슨 소송장을 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경매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장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게 된 거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쓰니까 판사님이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부분이 참 많았고, 예, 정말 법원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은 나홀로 소장 쓰기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도 목소리만 출연하고 계시는 장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PD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전산과고요. 비전문가지만 여러분하고 소장 어떻게 쓰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여러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소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가장 위에 무조건 쓰는 소장이라고 된 표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두 명이서 하잖아요. 꼭 두 명이서 아니고 원고 측이 있고 피고 측이 있고 그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소장이 무슨 소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급료 청구의 소송이냐, 명도 소송이냐, 아니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냐, 이제 이런 거를 명시하는 곳이고요. 청구 취지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기가 뭔가 요구할 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계산을 해서 3천만 원 주도록 판결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다 합산해서 여기 딱 한 번만 쓰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이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구 원인이죠. 내가 왜 이 소송을 하고, 내가 왜 억울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저 사람이 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그거를 입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써야 되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입증 방법입니다. 입증 방법. 내가 청구 원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판사님이 판단하실 수 있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데, 거기다 무슨 무엇이 이제 첨부 서류, 입증 서류인지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날짜, 김원고, 서명, 그 다음에 법원 표시해서 수원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표제는 그냥 무조건 소장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소장이라고 무조건 쓰고 3번 사건에서 자기한테 여러 가지 걸린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월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급료 등 청구의 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가 또 돈을 꿔줬어요. 그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명도소송, 건물철거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어요. 부당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둘이 사업을 해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반반씩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득을. 네. 그런데 장 PD님이 다 갖고 와요. 음, 저는 못 갖고 와요. 그러면 나의 이득인데 장 PD님이 음, 적절치 않은 제 이득까지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럴 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는 이런 거 치료가 아니라 지분 경매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어느 아파트에 절반을 샀는데 월세는 저 사람이 다 받아가. 그러면 저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한 거예요. 내 월세 반은 내 건데. 그때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 같은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건의 표시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취지인데요. 청구 취지는 그냥 요대로만 쓰면 됩니다. 요대로만. 요대로라는 게 이제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요대로만 쓰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계산을 해봐요. 그걸 다 계산했더니 3천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딱 3천만 원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대로만 쓰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다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소송장을 쓰기 전에 미리 금액을 얼마 받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자 250만 원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250만 원 또 들어갔어요. 그럼 다 합쳐서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도 같이 갚게 갚아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청구 취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냥 이거는 전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요걸 꼭 넣어줘야 돼요. 요걸 꼭 넣어줘야 돼요. 이제 가집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PD님. 가짜 집행? 네, 가짜 집행, 예. 가짜 집행. 가짜 집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판이 1차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 사람이 항고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2차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상고 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판결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럼 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재산에다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소를 하더라도 1차 선고를 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금액을 다 합산해서 얼마를 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제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잘 몰라도 무조건 넣어놓으세요. 그래야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몰라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 꼭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소송 비용보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 그거를 다 합쳐서 여기다 한꺼번에 넣고 그 다음에 요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요대로만. 청구 취지는 요대로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청구 취지에 대한 이유를 써야죠. 예를 들어서 요 소송은 뭐예요? 월급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1. 피고는 저희 회사 사장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당사자가 누구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놈이고 피고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상황으로 내가 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번 어느 날 피고가 월급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다 합쳤더니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저희 사정을 감안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그죠? 청구 취지에서 3천만 원을 주십시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해놓고 왜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청구 원인에다가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서 입증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입증 방법.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이런 회사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나의 사장이 맞는지 등등등.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내가 이 돈 받을 거에 대한 증빙이 되는 자료를 여기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1. 갑 제1호증 1. 갑 제2호증 3. 갑 제3호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좀 낯설죠? 어려운 말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입증 서류 1번 뭐뭐뭐뭐 2번 뭐뭐뭐 이렇게 해도 판사님들이 다 알아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증빙 서류가 있고 우리가 또 제출해야 될 게 첨부 서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장 9번이죠.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게 상대편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소송을 걸었다라고 이 내용이 상대편한테 도달돼야지만 얘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네 라는 걸 인식해야지만 이런 재판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소장 부분을 하나 더 첨부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첨부 서류가. 네. 그래서 이제 첨부되는 서류도 이렇게 같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하는 원고의 서명, 그 다음에 법원 표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장 PD님? 원고 피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원고 피고 명시하는 거 중요하고. 그 청구 원인? 청구 원인. 원인을 좀 잘 써야 되겠죠. 네, 그죠. 청구 원인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또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거거든요. 저는 억울합니다. 돈 받을 게 있고요. 어떠한 이유로 돈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써야 됩니다. 사실은 청구 원인이 이 소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요거를 잘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나름 소송장 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 사례를 보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제 명도 소송 사례입니다. 제가 1915년경에 명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청구 취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피고는 원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점유 부분을 명도하라. 첨부 서류로 넣은 거야. 여기다가 별지에 있는 점유 부분을 다 표시하지 않고 다 첨부 서류를 넣고 여기다는 간단하게 명도하라. 그죠?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가집행. 그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를 꼭 넣는 거예요, 여기.
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에 가장 필요한 말.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볼까요? 자, 이 청구 원인을 보면 저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청구 원인이 내가 이 재판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구 원인의 가장 나쁜 사례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냐면 봐봐요. 판사님이 이런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판사님도 그게 일인데 여러분이 쓴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재판을 걸었는지 보는데 이렇게 쓰면 친절합니까? 안 친절하죠. 사실 이렇게 쓰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판사님, 아무리 친절한 판사님도 눈이 아파요. 이렇게 보다가 아우 이게 뭐야 이러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 자, 먼저 큰 제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하게 큰 제목.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뭐를 쓰냐? 당사자와 최초 예하고나는 어떤 사이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당사자의 관계 및 임대차 계약. 이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사장이고 나는 임차인이고 나는 임대인인데 네. 원래 몇 년 언제 임대차 계약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맺었어요. 라고 해서 판사님께 여기는 출연자가 누구누구구나. 그죠? 네. 등장인물이 누구구나. 이런 걸 먼저 딱 음.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고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은 이렇게 맺었어요. 이렇게 조문도 그냥 하나 넣어줘요. 친절하게 저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 맺기 전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했는데 재판정이 나와서 자기가 저랑 나랑 재소전 화해 조서 작성했다라고 인정도 않고 그냥 장사하면서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게 그죠?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걸 쓰기로 했으면서 안 썼어요. 재판정이 안 나와갖고 저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바람 맞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억울한 걸 알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이 그 재소전 화해 조서에서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서명한 사항을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맞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간간히 큰 제목을 쓰고 거기다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이런 부첨서류를 같이 넣어주면 판사님이 참 이해하기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도 안 냈고요. 월세도 밀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내용 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 명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부분은 이렇게 사진으로 사진으로 넣고 네. 그다음에 별점으로 원본은 사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제출하나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잘 꾸미기 나름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재소전 화해조서 아까 말씀드린 부첨 서류에 있는 거를 일부를 오려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부첨 서류를 딱 넣으면 판사님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좀 눈여겨 봐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여기다 딱 넣는 거죠. 첨부 서류는 첨부 서류대로 넣더라도 네. 여기다가 이 부분만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해서 여기다 저는 오려는 거죠. 그 부분 첨부 서류에서 일부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로만. 네.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사진 껴놓고 펴놓고 어떤 제 그 청구 원인에는 표도 있어요. 표를 쫙 몇 월부터 몇 월 엑셀로 정리해서 딱 같이 껴놔요. 표를.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읽기 쉽고 이제 저 납득하기가 쉬운 거죠. 네. 판사님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님이 읽기 편하게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소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소장 쓰는 방법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장 PD님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까? 사실 소장 쓰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평소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경매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많아요. 경매를 하게 되면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소장 스스로 한번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